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일9 사태가 1년이 넘은 지금 마스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초기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로 인해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마스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 기업들에게 삼성이 직접 나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제조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새로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 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일부 제조사가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금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금형을 제작해 지원했는데요. 해외에 금형을 발주할 경우 수급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나 삼성은 정밀 금형 개발센터에서 7일 만에 금형을 제작해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초기 백신 주사기가 부족해 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혼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백신 20% 증산 효과를 볼 수 있는 특수 주사기를 개발해낸 적이 있습니다. 풍림 파마텍이 개발한 LDS 백신 주사기는 특수 설계로 버려지는 양을 최소화해 백신 한 병당 5명이 아닌 6명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당시 일본이 백신 주사기 증산에 실패해 화이자 백신 1200만 명을 날린 직후여서 더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삼성의 금형 제작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에게는 금형 제작이 최소 수개월을 잡아야 하는 등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경북 구미, 광주 지역 삼성전자 협력업체 공장을 총동원하며 단 4일 만에 시제품 금형 제작과 시제품 생산까지 끝냈습니다. 수개월이 걸릴 일을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풍림 파마텍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갖춰나갔습니다. 그 결과 풍림 파마텍은 LDS 백신 주사기를 기존보다 3배 많은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 가능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풍림 파마텍은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20여 개국에 본격적으로 K주사기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3천만 개와 미국으로 3천만 개 등 최대 2억 개에 달하는 물량이며 추가 공급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비웃던 일본이 현재 이 특수주사기 덕분에 겨우 백신 접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LDS 주사기는 한국의 화이자 백신 도입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주요 국가들이 코일9 백신 확보전에 치열하게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는 당초 화이자 백신을 올 3분기에나 공급받을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풍림 파마텍의 LDS 주사기 공급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그 결과 지난 3월부터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일9 사태에서도 마스크, 주사기를 생산하는데 금형 제작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산업계에서 한국의 금형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형은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 원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모든 제품의 틀을 만드는 한국의 금형 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북미 수출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세계 120여 개국에 금형을 수출하는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금형 생산국입니다. 수출 규모로는 6년째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금형업계의 수출은 3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52% 급증한 4,4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81년 금형조합이 업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북미 지역에서 늘어난 데다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판매도 나름 선방하면서 금형업계 수출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금형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보닛, 루프, 트렁크, 범퍼, 그릴 등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2만에서 3만여 개의 금형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시트 빼고는 모두 금형으로 제작되는데 이 때문에 금형 기술이 그 국가가 지닌 제조 경쟁력에 척도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형조합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테슬라, 벤츠, 포르쉐, 르노,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모두 한국의 금형 기술로 찍어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파나소닉, 앱손, 지멘스, 보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형업계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순수 외국 업체로부터 수주하는 물량 비중은 전체의 50%에 달합니다. 기계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대일 무역 흑자를 보이는 품목이 금형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한국의 금융 기술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아닌데요. 이제 한국 금융업계의 남은 과제는 기술력 세계 1위인 독일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독일과의 격차가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얼마 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그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금융업체 사무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에서 사무코리아의 기술이 안 들어간 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회사는 32년간 금융산업 한 우물만 파 국내 선두권에 올랐고 이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차, 기아 관련 매출에 의존하는 다른 국내 금융업체와 달리 이 회사는 매출의 80%가 글로벌 자동차 가전업체에서 나옵니다. 조윤장 사무코리아 사장은 1989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며 성장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회사의 금형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수출됩니다. 범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부품에 금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공조 시스템 금형 분야에서는 세계 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9년 테슬라가 모델 3를 개발할 당시 사무코리아의 품질과 빠른 납기 능력을 뒤늦게 알고 헤드라이트용 금형 개발을 급하게 맡겼습니다. 테슬라는 사무코리아가 개발을 끝내자마자 여러 대의 화물기까지 띄워 금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무게가 12톤에 달하는 집채만한 초대형 금형을 선박이 아닌 비행기로 긴급 수송한 것은 당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코리아의 금형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선 수억 원의 항공료도 아깝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공조 시스템 금형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수요에 맞춰 빛의 산란 각도가 정밀하게 가공돼야 하는 램프와 공기역학적 설계가 핵심인 공조 시스템은 금형 부품 수가 많아 만들기 가장 까다로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코리아는 이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넘어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어느 금형업체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온의 플라스틱이 사출 후 식을 때 발생하는 휨 현상을 막는 역설계 기술과 금형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킨 확산 접합 기술은 이 회사만의 자랑입니다. 이 회사는 금형업체로는 기술평가 AAA 등급을 유일하게 받았고 또 현대차로부터 협력사 최고 등급 인증을 10년 이상 받은 유일한 금형회사이기도 합니다. 각종 부품을 찍어내는 틀을 만드는 금형산업은 발주자의 요구대로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하는 기술 집약적 수주산업입니다. 한 번에 수십 개의 금형을 제작하고 수만 개의 부품을 관리해야 하는 이 회사는 거의 모든 부품의 이력이 전산화돼 추적 관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오랜 기간 거래하게 된 비결도 수만 개의 복잡한 부품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공조 부품 업체인 독일의 말레는 사무코리아의 공장을 탐방한 후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칭하며 금형업체로는 유일하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코리아가 경쟁력을 가진 공조 시스템 부품은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부품 수요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2배로 늘어나며 부품의 부가가치도 최대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윤장 사장은 2021년 이후 자동차 금형은 수년간 최대 호황이 예상된다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것처럼 자동차 산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코리아는 가전과 반도체 분야 금형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외에 일본, 스웨덴의 글로벌 가전회사에도 금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반도체 웨이퍼 이송장치용 금형을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했고 앞으로는 의료기기용 금형 시장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을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사무코리아를 포함한 어떠한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에 대해 그저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첨단 산업이 발달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 금형 산업을 보호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형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더 키워야 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형 산업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독일의 품질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